헬스 토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혈관 저항, 그 중에서도 말초 혈관 저항과 폐혈관 저항, 그 둘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전도도, 혈관 내에서 혈액의 전도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 합니다. 전도도라는 건 전기 회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거든요.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어느 만큼 잘 흐르느냐를 얘기를 하는 게 전도율 또는 뭐 도전율, 전도도라고 얘기를 하고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혈류의 흐름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도도는 저항의 역수거든요. 저항이 높으면 잘 흐르질 않고 저항이 낮으면 잘 흐른다. 아주 쉬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혈관 내의 혈액도 혈관 저항이 크면 잘 흐르지 못하고 혈관 저항이 작으면 잘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 내 혈액의 전도도는 혈관의 저항이 작을수록 잘 흐른다. 오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전도율은 이제 아시겠죠? 이게 혈관 저항이 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비슷한 개념인데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 높으면 혈액이 잘 흐르지를 못하고 전도도가 높으면 혈액이 잘 흐른다. 서로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혈관 직경과 혈관 저항 또는 전도율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혈액이 혈관 안을 흐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혈압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에 관의 양끝단에다가 100 혈관주 밀리미터라고 하는 압력을 걸어두고 혈관의 직경에 따라서 분당 몇 cc의 혈액이 흐르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혈관의 직경이 1일 경우에는 1cc, 분당 1cc 정도의 혈액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혈관의 직경을 2배로 늘려보니까 이 혈액의 흐름이 분당 16cc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나니까 16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 직경이 4배가 늘어나니까 256배가 되는 거죠. 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이 전도도가 이 혈관 직경의 4제곱에 비례를 한다는 거죠. 혈관의 직경이 1배, 2배, 3배 이렇게 커지면 그 직경의 변화가 미미하더라도 그 혈액의 전도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류의 흐름을 생각을 할 때는 이 혈관의 직경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상동맥경화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혈관벽이 두꺼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 내 직경이 좁아지는 거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혈관 직경이 좁아진다는 것은 거기에 4제곱에 비례를 해서 전도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부위의 그 혈관의 직경 자체가 반으로 줄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혈류의 흐름이 16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혈관의 직경은 이 혈액의 전도도,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혈관 저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도와는 이제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혈관의 직경의 작은 변화가, 만약에 혈관의 직경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혈관 저항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상동맥경화증이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는 것은 결국에는 혈관의 내경을, 혈관 안에 혈류가 흐르는 그 공간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혈관의 저항, 그 다음에 전도도, 그 다음에 혈관 직경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잘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혈관 직경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혈액이 혈관을 지나는 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혈관 내 혈액의 층류에 대해서, 레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층류가 혈류의 각 층이 이 혈관벽을 따라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이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면서 흐르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동심원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이 동심원 중에서 가장 혈관벽에 가까이에 있는 이 혈류의 흐름이 속도가 제일 느리고 중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혈류의 흐름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혈관벽에서 멀어져서 혈관 중심에 가까워지는 이 혈류가 가장 빠르고, 그래서 혈류의 흐름을 이제 측정할 때는 주로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 삼아서 앞에 나온 이 레미너 플로우에 대한 설명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혈관 내의 혈액의 전도도 얼만큼 잘 흐르느냐, 이 혈관의 직경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왜 헬스 토픽으로 다뤄야 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혈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혈관의 건강도를 이해를 하고, 결국 우리의 혈관의 건강도, 이 순환계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상동맥경화증을 조심을 해야 되고 혈관에 혈관 찌꺼기가 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살짝만 더 깊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혈관에 있어서 혈액의 전도도와 혈관 직경, 그 다음에 혈관 저항, 이러한 부분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삼아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